중국산 태블릿 써서 개인정보 털린다고 그만 좀 툴툴대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에 사진 위치 정보 버튼만 켜져 있어도 개인정보 탈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진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사진 하나에도 여러분이 어떤 기기로 어디서 언제 찍었는지까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배민에서 리뷰 이벤트 신청하고 오늘 시켜먹은 치킨 사진 찍었는데 사진에 보니까 내 집 주소가 찍혀있는 거예요. 치킨 먹은 거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내 집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집이 어딘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유출이 된다면 단순히 사진 한 장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정보도 같이 유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에 담긴 위치 정보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카메라 어플을 켜고 위쪽에 설정 버튼을 눌러요.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내리다 보면 위치 태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끄면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의 위치가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 위치 기능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사진 위치 태그 기능이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에요. 흔히 사진들을 찍을 때 추억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억들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기록되는 건 좋은 기능일 수 있어요. 외국 여행 갔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장소 저장도 가능하고 차량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진을 찍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자를 주로 사용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본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낼 때 사진의 위치 정보가 그대로 전송되기 때문에 사진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개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업무로 문자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치 않게 사진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거예요. 위치 태그를 알고 적절히 사용하면 추억의 순간을 기억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지만 위치 태그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능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진에 내 개인정보를 담아두는 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태블릿을 쓰다 보면 가끔 오류가 뜨거나 렉 걸려서 멈추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임 키고 유튜브 키고 카톡 켜두고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점점 느려지거나 사용 중이던 앱이 튕기거나 태블릿이 멈출 수도 있어요. 보통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이런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 오류가 어떤 상황에 발생했는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료는 추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 오류 보고서는 단순히 제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들 중에서는 이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되게끔 설정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게임이 꺼진 거예요. 당장 하고 있던 게임이 꺼진 것도 화가 나는데 오류가 발생한 게 제조사로 전송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오류가 제조사로 전송될 때 내 태블릿 안에 있는 개인정보들도 같이 전송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류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설정에 들어가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탭에 진단 데이터 전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끄면 제조사에 내 정보가 넘어가지 않게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조사에서 내 정보를 빼가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는 거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잘한 오류들이 제조사로 전달되어 다음 제품에는 이런 오류들이 고쳐지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오류가 고쳐져서 나올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 돈으로 산 내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기 안에 들어있는 내 개인정보나 다른 정보들이 제조사로 전달되고 있는 건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제조사에서 기계를 테스트해서 고치는 게 맞지 굳이 소비자가 리스크를 지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단 데이터 전송 버튼을 끈다고 해서 태블릿이나 휴대폰 사용할 때 더 느려지거나 안 좋아지는 점은 없으니 안심하고 기능을 꺼두시고 찝찝하지 않게 태블릿 사용하세요. 태블릿으로 내비게이션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사서 쓰는 것보다 티맵이나 카카오맵 쓰는 게 업데이트도 빨리 되고 맛집 찾아가기도 좋고 모르는 길 찾아가는데 확실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태블릿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쓰면 내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앱의 위치 정보가 다 전송될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가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앱의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태블릿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을 항상 허용해두는 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치 정보를 항상 사용한다는 건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내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은 다음 도착을 하고 나서 앱을 다 사용하고 꺼놔도 위치 정보를 항상 허용해두면 지도 앱은 계속해서 내 위치 정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집에서 잘 때도 내가 어디서 자는지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건 조금 꺼림직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위치 정보를 어떻게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위치 정보는 앱마다 각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앱마다 위치 정보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둬야 돼요. 위치 정보를 굳이 전송할 필요가 없는 앱이면 위치 정보 권한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위치 정보를 꺼두면 지도랑 내비게이션 어플은 어떻게 이용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도나 내비게이션 앱 같은 경우에는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필수로 요구해요. 이런 경우에는 설정에서 앱 위치 정보 권한에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내 위치 정보가 전송되고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위치 정보가 전송되지 않아요. 이렇게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설정해 두시면 내 위치 정보를 필요할 때만 주고받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 위치 정보를 보낼 수 없게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차량용 내비게이션 태블릿을 사용한다면 꼭 내비게이션 어플에 위치 정보 설정해 두고 사용하세요. 혹시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태블릿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괜찮은 제품 링크 달아둘 테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쓰거나 혹은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려고 할 때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에 팔아야 되잖아요. 빨리 팔고 새거 사고 싶은 급한 마음에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우지 않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태블릿을 판매할 때 그냥 팔아버린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앱만 삭제하고 판매하거나 제대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태블릿에는 내 개인정보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쓰는데 진짜 넷플릭스랑 유튜브만 봤다고 해요. 카메라로 사진도 안 찍었고 카카오톡도 안 깔아놔서 빠져나갈 개인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패드를 사용하려고 만든 애플 계정 자체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태블릿을 판매하기 전에 우선 연동된 계정들의 모두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줘야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글 계정부터 앱에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앱들 모두 로그아웃을 해야 해요. 그리고 태블릿 설정에서 공장 초기화나 디바이스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태블릿에 내 정보가 하나도 남지 않게 전부 초기화해줘야 해요. 그런데 산 사람이 어차피 쓰려면 초기화 할 텐데 굳이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당근이나 중고나라로 판매를 해도 구매자가 개인이 쓰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중고 기기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기가 해외로 나가거나 어디로 팔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하기 전에는 꼭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전부 로그아웃하고 초기화한 후에 판매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만 조심하면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를 먼저 수집해서 개개인 맞춤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없는 취업지원금이나 청년지원금을 미끼로 쓰고 있고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정부지원금, 연금을 준다며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게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에서도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요. 내가 실수로 유출할 수도 있겠지만 태블릿을 처음 샀을 때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게끔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게끔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을 때 내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들을 무심코 설정해두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사기 소식을 들어보면 보이스피싱에 도대체 왜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청년지원금이나 취업지원금 같이 내가 당장 급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다면 진짜 사기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개인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사기 피해에 유출되지 않게끔 꼭 지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스마트한 가전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리뷰판다였습니다.